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부동산 시장이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안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됩니다. 이런 생각이 날 때 또 영상을 찍지 않으면 사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에 뒀다가 찍는다고 하더라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언급을 한번 더 드릴게요.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이 이렇게 많이 저조하고 떨어지게 되면 의외로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,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업종 지정된 상가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. 이거는 자금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자금력이 되셔야만 사실 수 있는 부동산이긴 한데요. 보통적으로 진짜로 부자들은 상가에 투자를 합니다. 돈이 많고 하는 사람들도 상가에 투자를 해요. 상가에 투자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입지에 그 다음에 핵심 메인 위치에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공실이 안 생기고 한 임차인으로 쭉 계약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. 임차인에 대한 걱정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 장점은 상가만한 물건이 사실은 없습니다. 이만한 물건을 초이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상가는 또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얼른 또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대부분 저상가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제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좀 고급 정보와 그 다음에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선점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사실 지식산업센터에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은 거의 시행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.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업을 해봐도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가장 리스크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 경우에는 직접 분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취득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 요지는 뭐냐면, 이렇게 분양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분양을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거를 좋은 거를 하나를 팔게 되면 뭐 패키지로 뭐 다른 거를 다 같이 붙여서 팔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, 그런데 워낙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 하나만 단독으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생겨요. 그 다음에 또 얼른 조금이라도 자금을 융통시키고 회전시키기 위해서 업종 지정을 해서 파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. 이게 사실은 이 업종 지정은 2000 리먼 사태 이전에 지식산업센터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.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면서 근생 부분에다가 업종 지정을 한 건물에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굉장히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. 그런데 이게 분양이 이렇게 호시절로 넘어가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그 한 개 호실만 국한시켜 놔버리면 그거 외에는 또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두 개,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니까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이긴 했지만,
이렇게 또 이제 분양시장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분명히 그런 방식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. 거의 이제 그 세상의 유행 트렌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계속 어떤 행위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어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그 토지 면적이 한 2,000평 이상,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는 뭐 한 2만 평 이상짜리 정도 건물만 되면 자체 인프라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. 그 정도면. 그러면 이 정도 건물에 단독으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업종, 뭐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뭐 이런 업종이 만약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전장치가 딱 되어진다고 하면 분양 받아볼 만합니다. 자금력이 되신 분이라면. 왜 그러냐면 분양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. 저희 법인에서 사실은 2010년도에 입주했던 그 STX V타워의 그 부동산 자리를 사실은 거의 9년, 10년째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. 한 번도 바뀌지 않고. 이게 상가의 장점이거든요. 근데 이제 가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상가는 안정적으로 매달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작은 플로어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잖아요. 자금 계획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. 이제 그 돈을 얼마든지 몇 개월에 걸쳐서 모아서 어떤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동산에서 큰 것입니다. 지식산업센터도 물론 좋은 물건이긴 합니다. 지식산업센터가 안 좋은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기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틈새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조업처럼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들어와서 임대를 사용하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죠. 그것도 상가 못지않은 가격을 뭐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, 대부분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이 사실은 잦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이 또 기업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힘들어져서 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임차인을 교체하고 할 때 요때 이제 공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.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시기에 분명히 그 업종을 지정을 해서, 그러니까 뭐 편의점만 하나, 부동산만 하나, 커피숍만 하나, 요 정도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 하나라는 독점이라는 그 건물에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메리트로 인해서 임차인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임차인이 하나만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요 부분만 체크가 돼서 요 부분만에 대해서 확신이 서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분양받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시기가 그런 물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그 다음에 분명히 자금이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런 물건들이 튀겨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분양 대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는 사실은 굉장히 밝습니다.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가, 고급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. 제 이제 유튜브가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가 제가 8월 8일에 시작해서 딱 이제 20일이 됐습니다. 저를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요. 그 다음에 시골 촌놈으로 커서 성실하고 근면 성실한 것 말고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, 사실은. 그 다음에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다행히 이렇게 한 업계에서, 부동산 중에서 이 지식산업센터 이 한 업계에서만 굉장히 일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누구보다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많이 해봐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
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겸비하고 있습니다.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제 유튜브에 응원을 남겨주시고 하시면 분명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. 언젠가는 또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.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지금 잠깐 가다가 지금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,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 틈새로 튀어나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좋게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 보시면 참 좋은 물건을 이런 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. 예전에 IMF 때, 리먼 때 돈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좋은 물건 샀다고. 그런 맥락하고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. 맥락은 그렇게 보시고 조금 자금력이 이렇게 되시고 뭔가를 투자를 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조금만 좀 이렇게 숨을 고르고 조금만 더 한번 봐보십시오. 그러면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그에 대해서 자주 영상으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. 꼭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시면 제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키워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